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과일 수확과 선물 포장 등으로 농민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명절 선물도 실속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해안 양시장의 고수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등량만 바닷속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비엔날레 작품이 오늘부터 공개됐습니다. 올해는 소외계층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통합의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현재 광주공항의 활주로와 관제탑은 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계획에도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주로 관제탑 없는 공항은 불가능하고 신도시를 만든다면서 바로 옆에 공항을 놔둘 수도 없다는 점에서 민간공항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국토부의 중장기 계획에도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해 13만 명에 불과했던 무안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이 5년 뒤에는 237만 명으로 20배 가까이 늘 거라는 예측 조사도 나왔습니다. 통합을 서두른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여기도 빨리 힘을 합쳐야지. 이게 지금 분리가 돼 있으면요. 사실은 규모가 작아지고 결국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퀄리티거든요. 자주 있어야 돼요. 서비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군공항만 따로 와도 좋다는 자치단체가 없는 한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항이 없어지면 불편하다는 광주 지역 이용자. 민항은 괜찮지만 군공항은 안 된다는 무안 지역의 반발. 그 사이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임기 초반과는 달리 말 꺼내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 이 도지사께서 만나셔서 이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좀.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든 아니면 분리 이전하든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통합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다른 지역 공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한가위 대명절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폭염과 가뭄에도 불구하고 튼실하게 엉근 과실을 수확해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포장지 하나하나에 감춰진 열매는 올해 여름 폭염과 가뭄을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어느새 성큼 찾아온 가을 날씨에 나주배의 맛과 당도는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2, 3일 전부터 날씨가 저녁이면 새벽이면 쌀쌀하고 그때 배가 성장을 좀 했을 거예요.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마저 비껴나가서 낙과 피해도 없다 보니 올해 나주배는 공급 과잉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산지 가격 기준으로 15kg들이 배 한 상자 값이 3, 4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포장 주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찰보리쌀과 흑미 등을 골고루 담은 잡곡 선물 세트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단체 주문 1순위 품목이라서 농협 직원들이 지난주부터 포장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 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판매량은 그동안의 최고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가 상품이 좀 작곡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한 2만 5천에서 3만 세트 정도요.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명절 선물 풍속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실속 있고 가격 부담이 적은 신토부리 농산물이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수온에 따른 남해안 양시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키조개 주산지인 등량만은 바닷속이 말 그대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국내 키조개 90%를 생산하는 장흥 등량만. 고수온 피해가 심한 바닷속 양식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뻘속에 박힌 키조개들이 하나같이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습니다. 마치 쭉정이처럼 속이 빈 게 태바입니다. 이달 초 바닷물 수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집단 폐사한 겁니다. 지금 현 이 바다 속을 보면은
이 키조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상적인 키조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러져 있어야 되는데 폐사된 게 지금 싹 이렇게 버려져갖고 다 있어요. 양식어민들은 채취를 앞둔 키조개는 물론 1, 2년생까지 대부분 폐사해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입니다. 예년에는 지금 일본 수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내수 시판도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량적으로 수출할 물량도 없고 내수할 지금 물량이 전혀 지금 폐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바지락과 피조개, 새꼬마까지 폐사 피해가 속출하는 등 등량만 전체가 고수원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풍영정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광산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환경당국은 섬유유연제를 만드는 회사의 설비 노후로 인해서 계면 활성제 수백 리터가 하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공장 대표 등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고 완성한 비엔날레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소외계층들이 작품에 참여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허물어진 집의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위에는 5.18을 상징하는 빨간 천이 걸렸고 기와를 상징하는 그림 안에는 작가인 광주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주와 폐가, 학생들의 기억을 모두 담아낸 작품, 기억의 재구성입니다. 이곳은 충장로의 한 골목인데요.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예술에 참여한 것을 광주 시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칠순 어르신들까지 25개의 팀,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든 작품들에는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 시민들은 함께 협동하며 유대감과 따뜻한 이웃 간 정을 느꼈습니다. 전부 다 협력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나와서 같이 협동하고 했지. 그것이 좀 뿌듯하고 그럽니다. 이주 가정이나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참여 폭도 늘렸습니다. 예술을 체험하신 뒤에 어떤 성취감이나 아니면 뭐 삶의 가치, 질 같은 경우도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제작하고 구상한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5일까지 비엔날레 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버스 승강장 근처에 주차된 차 본 적 있으시죠? 최근 들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더욱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1년 2만 6천 건에서 지난해에는 하루 한 건 정도인 360건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맡아왔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지난 2012년 직영화하면서부터인데요. 대신에 견인 조치보다 처벌이 약한 과태료 부과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한 경우는 45만 건, 2014년 31만 건에서 13만 건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광주 5개 지자체가 원성도 사고 절차도 복잡한 견인 대신에 과태료 부과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무차별적인 견인도 문제지만 과태료 부과에만 매달리는 행정 역시 시민들에게 마뜩잖아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교통 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느냐가 아닐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광주의 현안사업 예산이 소폭 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광주의 현안사업 예산은 219건에 1조 7,600억 원으로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989억 원, 비율로는 5.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선 전철화와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무등산 군부대 이전 등의 현안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교원 일부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부의 훈 포장 대상에서 탈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년 퇴직하는 교원 330여 명 가운데 당초 훈 포장 대상에 포함됐다가 교육부 공적 심사 과정에서 광주 5명, 전남 19명이 탈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표창에서도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중심부에 20여 년간 자리 잡았던 금요시장이 상무 시민공원 일대로 옮겨갑니다. 상무 금요시장 노점 상인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좌판을 상무 시민공원으로 옮기기로 동의했고 서구는 특성화 거리와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을 통해 옮겨간 노점상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서구청과 노점 상인 주민대표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을 상생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운천역을 비롯해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9개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130억 원이 투입됐고 응급 상황에는 모든 문이 열고 닫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네트워크인 아시아21이 이재욱 전남일보 대표이사를 올해 떠오르는 젊은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빛가람 전망대에 설치된 모노레일과 돌 미끄럼틀 운영을 오는 9월 1일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외국인 취업 희망 스쿨을 운영했습니다. 동강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북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 상여금 나누기 금지를 어긴 정황이 드러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성과금 나누기를 위해 반납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구청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성과금 나누기를 금지한 이후 실제 적발한 것은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성과금 지급을 중단한 뒤 조사에 들어갔고 노조는 이에 반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2순환도로 전 구간에 하이패스가 개통됩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인 소태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설치가 끝나는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군 IC 무등산 진출입 구간에는 별도의 전용 차로를 확보해서 기존 이중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이어서 국민의당 시의원들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김민종 의원과 심철희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대변인으로 추대했습니다.